편안한 주말 못 보내셨죠?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평소처럼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미국 마감 지수를 보고서 잠이 덜 깼는 줄 알고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500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런 유구무원의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 표현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날개는 도대체 언제 펴지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자해공갈을 하려다가 진짜로 목숨을 잃을 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9월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지연시켜보려는 월가의 노력이 조금 힘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세게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렸을 때 왜 학교 가기 싫어서 막 아픈 척 하다가 진짜 병 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걱정되고 있는 하방 공격이 점입 가경의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다시 보시면은요. 다우지수 16,500포인트도 깨졌고요. 나스닥은 4,700, S&P 500 지수 2,000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 1년 동안의 그림을 보신다고 하면은 연준의 양적 완화 QE3가 끝난 게 이제 작년 9월 정도 됐었다고 보면 지금 이제 QE3 끝난 이후로 거의 도달아갔다.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마중물을 조금 준 다음에 이걸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자력갱생을 하라고 줬는데 그 마중물마저 싹 다 마셔버리고 그 뒤로는 또 성과가 없는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1%대 하락을 했고요. 95선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너무 급하게 올라도 우리에게 안 좋고 너무 급하게 떨어져도 사실은 좋을 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3월 달에 100까지 슈팅했을 때 좀 불리했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인 투심만 회복한다면은 지금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작동을 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레벨대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게 바로 공포지수였습니다. 물론 이게 좀 변동성이 큰 지수입니다만은 하루 만에 46.45%가 뛰어 올랐어요.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포지수의 정상적인 이 레인지가 20에서 40선이 원래 노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QE 1, 2, 3에다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더해지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공포지수가 20선도 못 미치는 이 저혈압 증상이 계속되다가 이번에 20선 위로 뚫고 올라왔고요. 하루 만에 보시다시피 46%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 걱정되는 거는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둘 다 주식이 상당히 좀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물을 더 팔 수는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오늘 선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인 위주로 코스피 선물에서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은 잠깐 화면 좀 볼까요? 지금까지 공포지수하고 좀 이 역동조화의 반응은 누가 봐도 좀 뚜렷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만큼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코스피 선물이 오늘 얼마나 꺾일지가 걱정인데 194 레벨이 사이드카 기준이고요. 182 레벨이 이게 서킷 브레이커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사이드카까지는 한번 부딪힐 수도 있겠다. 코스피 선물 마감 지수 지금 준비되나요? 금요일 상황 좀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194에서 한 번, 182에서 한 번의 어쨌든 과속방지턱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지난 금요일 날 228로 마감이 됐죠. 많이 남았다고 보기에는 공포지수의 상승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게 지난 금요일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고 그렇죠. 발상이 있으면 역발상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지연시켜보려는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이 숏 공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시장이 잘못하면 이제 망가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 달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9월 FMC라고 하면 이제 한 2.5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이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중국발 이슈하고 시장에 무릎을 꿇는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9월 16, 17일 날 FOMC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은 진짜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부담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월가하고 연준이
좀 서로 좀 이렇게 모양새가 좋게 합의를 하는 듯하면서 연준은 우리는 그래도 시장과 자본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월가는 그래.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것은 공포나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고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게 뭐 소기의 목적인 거죠. 불과 일주일 만에 위안화 평가 절하 3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9월 금리 인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이 상태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역시 월가는 9월 금리 인상은 넌센스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여론몰이가 일어나고 있고 마켓워치에서는 컬럼인데요. 9월 금리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바빌리티 나온 거 보면은 9월은 35%, 그 다음에 12월이 돼야 겨우 절반 정도의 확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유는 펀더멘탈리 봤을 때도 미국 GDP는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연준이 금리 인상까지 하면은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 기업들 실적이 환차손으로 쪼그라들고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도 있고 거기다가 고용 비용하고 상품 지수는 지금 이미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역시 이제 비슷한 이런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도식화를 해놨는데 일단 10월은 제껴놓고 9월하고 12월 FOMC 트리를 봤을 때 이제 여기가 9월이고 이쪽이 12월이거든요. 9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20%. 그 다음에 노체인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이 80%고요. 만약에 9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20%의 확률이지만 이런 와중에 9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12월에 추가 인상할 확률은 40%. 9월에 금리 올리고 12월에 못 올릴 확률은 60%. 그 다음에 9월에 금리를 못 올리고 나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55%. 이런 조합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올해 한 번 정도는 올리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9월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이고 9월에 금리를 못 올릴 경우에 12월에 올릴 수 있는 확률도 55%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포크 리서치에서는요, 연방 기금 선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4.83개월 남은 것으로, to lift off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2016년 1월로 가서 연준 금리 인상이 뒷걸음질 친 게 최근 시장 폭락의 성과라면 성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연방 기금 선물 시뮬레이션에서 가리키는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말씀드린 GDP는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 강세, 상품 시장 하락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 저하 현상이 다시 재개가 됐죠. 이 인플레이션을 사람의 혈압으로 저는 잘 비유를 하는데 너무 이게 고혈압도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저혈압도 이게 기운이 없어서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피를 계속 공급을 하는데도 그게 어디로 새는지 하여튼 증발을 하는지 간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금 저혈압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혈만이 정답이라는데 수혈은 뭐 뻔히 짐작하셨다시피 양적 완화 QE가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200bp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5년물 기준으로 밑돌았을 때 QE1이 나왔고 그 다음에 QE1에서 끌어올리는 타다가 또 추락을 해서 200을 하향 돌파하니까 QE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꺾여서 200선에 근접하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QE3는 생각보다 이 상승폭도 하락폭도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이게 N자형의 어떤 꺾이는 기미가 나오니까 QE3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준의 양적 완화 3라운드 QE3와 테이퍼가 동시에 이제 종료된 요때 이후로 지금 다시 200bps 밑으로 5년물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QE 1, 2, 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 시점을 봤을 때는 요
200선이 기준선이었는데 지금 200을 밑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커녕 추가로 어떤 유동성 완화 조치를 내놓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날 밤 미국의 낙폭이 좀 과도하다고는 하지만 좀 선 조정됐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중동 쪽의 증시는 금토를 쉬고 일, 월, 화, 수목을 개장하는데 그래서 일요일장 중동 증시를 좀 봤는데요. 사우디는 이제 산유국이라는 어떤 이 멍에 6.86%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사우디의 타다워 지수. 그 다음에 같은 산유국인 카타르 종합지수도 역시 5.25% 하락, 아부다비 5.01%, 이스라엘 지수 역시 4.08%, 추풍 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했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선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폭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하방으로 한 1~2% 정도는 더 열려 있다라고 각오하는 게 이미 좋다고 보고요. 대신에 개인의 뭐 투매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물을 조심해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나라 안팎이 좀 어수선합니다. 토요일 날 진짜 긴장했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걸 일단 외신의 좀 분석을 볼까 합니다. BBC 뉴스에서는 일단 북한의 특파원도 나가 있고 이제 여기 이러기 때문에 BBC의 대북 관련 소식을 저는 이제 즐겨 보는 편이고요. 지난번 뭐 미사일 발사할 때도 유일하게 서방 언론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특파원 북한에 들어가 있던 게 BBC였단 말이에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지금 논스톱으로 2일차 열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BBC 이제 특파원이 현지에서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지금 상황이 너무 긴장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뭐 화해 무드로 돌아서긴 힘들고 그냥 미봉책 정도만 나올 것이다. 서로 지금 기싸움이 팽팽해가지고 우리는 확성기 계속 틀겠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우리는 저 확성기를 그럼 니네가 안 끄면 우리가 때려 부수겠다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봉책이 최선. 참 특파원이 아니더라도 저런 얘기는 저도 하겠네요. 저 남북 관계가 그럼 언제는 그럼 뭐 완전 해결이 가능했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오프닝부터 편안한 주말 뭐 못 보내셨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뭐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서방 쪽의 상황은 이렇고요. 대신에 우리에게도 좀 한 줄기 빛이 있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이든 뭐 뭐든 간에 금리든 간에 뭔가 한번 주말 동안에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로 중국이 나름대로는 깜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해 지수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상해 지수의 어떤 낙폭을 그대로 이어받은 느낌이 좀 있고요. 3,500선 턱걸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뭐 우리한테도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출동을 한 거죠. 중국 국무원의 발표를 신화통신에서 보도합니다. 어제 밤에 나온 뉴스고요. 일요일 밤에 급하게 기초연금보험펀드 운용관리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저기 명사가 한 줄에 지금 한 10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골자는 뭐냐면요. 중국 연기금 총 투자 자산의 30%까지 주식 투자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이 되겠고요. 중국 연기금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위안이기 때문에 이 중에 30%면은 우리 돈으로 194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94조 원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국무원 수석 경제학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신의 평가 볼까요? 가디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연기금이 이제 증시에 데뷔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중국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뻔한 카드죠. 뭐 지준율 아니면 금리 인하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연기금 투입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가운데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지금 깜짝 카드가 나온 것이고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지금 분석이 연기금 증시 첫 대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2.33% 하락해서 45.67을 기록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2선 정도는 돼야 코스피 1900 한 후반대 정도, 전 고점, 그러니까 조정받기 전 정도, 그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50선을 깨면서는 어떤 뭐 표시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고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며칠 동안 드려왔는데, 일단 45.67은요, 죄송하지만 1800 초반대 정도의 레벨이라고 일단 코스피 지수의 비유가 가능하겠고, 오늘 하루를 일단 잘 보내야 될 텐데, 앞에서 이제 중국 연기금 주식 투자 30% 비중 확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장에서 시초가에서 장중 저가를 형성했다가 10시 반에 중국이 튀어오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동반 반등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좀 지켜볼 요량이고요. 우리 뭐 글로벌 마켓나우에서 뭐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탈달러화 연대를 뭐 구축했느니, 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하는데 위안화 결제로 달러를 몰아냈다느니, 중국이 AIIB를 창설하는데 뭐 주도국 역할을 한다는 둥,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진짜 미국에서 한번 맘먹고 팔 걷어붙이고 한번 손 좀 봐주려고 나설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이 정도는 일단 뭐 그냥 잽에 불과하고요. 이런 머니 게임에 있어서 과연 중국 연기금이 오늘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요거는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